좋아요, 구독.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이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 이야기들은 정말 예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도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있고요.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애플페이가 이번에는 정말 국내에 들어오는 걸까요? 전일자 뉴스로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죠. 이에 따라서 내년 초부터 애플페이 서비스가 개시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약관 심사는 서비스를 출시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관문 중에 하나라며 상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10월 말 접수된 애플페이 약관 심사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렇다 해서 바로 당장 애플페이 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한 것 또한 아니죠. 이 약관과는 별개로 현대카드가 국내에서 독점 서비스하는 애플페이가 우리나라 여신 전문 금융업법, 일명 여전법에 접촉되지는 않는지 이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애플페이 사용을 위한 근거리 무선통신, 다시 말해서 NFC라고 합니다. 이 NFC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 관련해가지고 현대카드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애플이 지원하고 있는 NFC 방식은 단말기 보급률이 1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 기존 단말기에서 NFC 지원 단말기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비용은 한 대당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NFC 방식 단말기가 얼마나 빠르고 넓게 보급이 확산이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카드 측에서는 단말기 교체 비용의 60% 지원 프로모션을 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행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이 국내에서 애플페이의 배타적 사용권을 갖고 있는 현대카드가 자신들만의 서비스만을 위해서 NFC 단말기 보급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법 위반이 된다는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여전법 위반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애플페이와 관련한 애플의 지위를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피지사로 보아야 될 건지 아니면 전자금융 보조업자, 벤사로 봐야 될지도 검토 중입니다. 이 피지사냐, 벤사냐에 따라서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기에 정보 유출 방지 대책, 그리고 소상공인 최근 여러 이슈로 장사가 많이 힘든 와중에 단말기 교체 비용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교체해야 되는 만큼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슈로 남아있는 현 상황입니다. 네, 도입되면 정말 편리하겠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군요. 그래도 이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살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러한 이슈들 속에서 애플페이 관련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아주 조그마한 연결고리만 있어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위니아죠. 위니아 그룹은 유통 전문 계열사 위니아 에이드를 통해서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대장주의 역할을 그 어떤 종목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이 애플페이란 먹거리는 규모가 엄청 큰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죠. 이러한 와중에 나이스 정보통신을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신용카드를 비롯해서 지불결제 수단의 거래 승인 대행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밀고 있고 여기에 단말기의 판매 사업을 영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와 전부 벤 서비스와 PG 서비스를 둘 다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큰 강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점유율도 23% 수준으로 점유율 국내 1위의 기업을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결제를 할 때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이 모든 매출의 수수료가 우리 오늘의 종목 나이스 정보통신의 매출로 직결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은 연말 특수효과로 엄청난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월드컵이라는 세계인의 축제 기간 동안 어마무시한 배달 음식의 수요, 소비 효과 이 전부가 나이스 정보통신의 4분기 실적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애플페이라는 테마는 나이스 정보통신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일 뿐 핵심이 아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흥행 실패 여부는 사실상 중요치가 않은 것인데요. 탄탄한 내수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 애플페이 이슈는 아직까지도 대장주 찾기를 진행 중에 있기에 근 시일 내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은 이 지금과 같은 약세장 흐름 속에서는 26,000원에 형성된 120 이동평균선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접근하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 27,000원 이하, 손절가 앞서 말씀드린 26,000원 선으로 잡아드리며 1차 목표가로는 3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특성상 애플페이 관련 이슈로 슈팅이 나올 때마다 이 3만 원 부근의 강한 저항을 맞고 내려온 만큼 1차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애플페이가 만일 무사히 활성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2차 목표가는 3만 5천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애플페이 관련돼서 이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 수혜주로서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서 발생한 이 러시아 본토 내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 이후에 다시금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장기화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 곡물주도 영향이 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양상이 점점 격화될 전망이죠. 지난 6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공습을 했는데요. 이는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우크라이나의 첫 러시아 본토 습격입니다. 자, 이로써 러시아는 그간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항상 우위를 점했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드론 공습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본토 또한 우크라이나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옴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게 된 셈이죠. 실제로 이번 피해를 받은 러시아의 도시는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으로부터 480km에서 720km까지 떨어진 러시아의 서부 도시인 라장과 엥겔스, 바로 이 두 곳입니다. 자, 이 두 곳이 왜 중요하느냐? 이 두 곳은 러시아의 군사 비행장으로 러시아군의 장거리 미사일 기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배치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 외신을 비롯해서 국내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향후 더욱더 장기화될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번 드론 타격 이슈로 전 세계에서 밀을 수출하는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다시금 막히게 될 전망으로 지금의 곡물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중하게 되는 건 아니냐는 전망 또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전일 곡물과 식량 관련주들은 한창 시세 파동이 나와 주었죠. 이 대표적인 곡물주인 신성홀딩스가 장중에 20% 가까운 상승 파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두 관련주인 샘표 또한 동반 8%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네, 이렇게 다 자세하게 좀 곡물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특히나 해주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싶은 종목은 바로 신성홀딩스입니다. 앞서 말씀도 드렸고 전일도 소폭 상승 마감한 종목이기도 하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에 엄청난 식량 인플레이션 속에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었던 종목입니다. 현재는 러우 전쟁이 상당 기간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식량 테마보다는 더 강한 테마가 등장하기도 했고 기존에는 태조위방과 같은 전체 시장을 아우르는 주도하는 섹터군과 네옴시티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같은 강한 테마의 등장으로 지금은 다소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간 식량 테마는 시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 주었고 현재는 가격 조정도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죠. 또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포격에 상당히 열이 받은 러시아는 오늘 시간 새벽에 나온 기사에 따르게 되면은 러시아는 핵무기를 방어수단이자 반격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발언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 러우 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이 식량 테마의 종목의 특성상 테마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손이 빠르고 단타 매매에 특화되신 투자자분들에게만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기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또다시 타격을 하면서 막아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전일 식량 테마가 잠시 움직여 주었습니다. 시장이 침체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개별 테마 종목들이 간헐적으로 튀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하락장 동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9시부터 3시 20분까지 정규장 동안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에게만 그리고 단타에 특화된 종목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진입가로는 7,100원 미만, 1차 목표가로는 진입가 대비 3% 올라온 지점인 7,300원, 2차 목표가로는 여기서 10% 올라온 지점인 7,81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특성상 단기간 엄청난 시세 변동이 나올 전망이기에 1차 목표가를 돌파하는 시점이
5분 내로 짧은 시간에 상승폭을 보여줄 경우 2차 목표가까지는 단숨에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합니다. 하지만 하방으로도 순식간에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손절가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당시 저점이 6,62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부분은 진입가 대비해서 6.76% 하락한 지점입니다. 이러한 테마 종목들은 마이너스 5% 하락 시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이 종목의 특성상 순식간에 손절선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방망이를 기존과는 다르게 아주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분석과 종목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연구원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매일마다 주도하는 테마도 달라지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호재가 들려오면서 국내 증시에도 좋은 영향으로 작용이 될 거라는 기대가 무색할 만큼 이렇다 할 지수 상승이 없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13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그리고 14일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상당히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전부 다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간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 주었던 2차 전지와 네옴 테마가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타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12월 예정된 이슈가 마무리되는 후에 이 대내외적으로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의 물량 매집 기간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에 아주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이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한국 거래소에서는 그 어느 곳도 거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상장 폐지가 된다는 소리죠. 이에 따라 상장 폐지 소식이 들려오는 와중에 이 위믹스 코인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속도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위메이드 쪽으로도 불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하죠. 다행히도 주식은 코인과 다르게 상한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믹스 코인과 같은 거의 90%에 달하는 가까운 하락은 오늘 바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번 사태가 경영진의 윤리 강령에 대한 지대한 리스크가 발생한 만큼 이 위메이드의 오늘 하락은 사실상 점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대다수의 생각보다 더 큰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메이드 말고도 종목은 충분히 많이 있으니 위메이드는 이러한 문제가 시장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정도의 학습하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